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학에서 길을 묻다 시간입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죠? 벌써 내일이 5월 15일이 되네요. 그리고 스승의 날이죠. 여러분들은 이맘때가 되면 어떻게 스승님들이 생각이 나는 분이 계신죠? 저 또한 이때가 되면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의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그 칠판에 적어놓은 사주의 주인공이십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한국 문학사의 소설 분야에 큰 자취를 남기신 소설가 견산 이호철 선생님이십니다. 바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내일이 스승의 날이다 보니까 제가 좀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오늘은 왠지 그 문학과 역학을 함께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가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이신데요. 자,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상당히 젊으셨죠? 네, 이때만 해도. 이 사진은 10여 년이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이때 그 선생님 지필시, 고양시, 선유동에 있는데, 그곳에 농장이 있습니다. 그 지필시에 농장이 달려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스승의 날 모여서 이제 제가 그 꽃다발을 전해드리는 그 사진인데요. 참, 벌써 그립네요. 보고 싶고, 이때가 되니까. 자, 그 선생님이 선생님이 쓰신 작품집이 몇 권이 되시지만, 이 남녘사람 북녘사람이라는 이 작품집은 이 선생님의 분단문학의 그 중심에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인훈 선생의 그 광장 있죠? 광장이라는 게 유명한 게 있지만, 어쨌든 이 작품집은요, 이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함경남도 원산 출생이신데, 거기서 고등학교 3학년 때에 그 6.25 전쟁에 인민군으로 동원이 돼 가지고 울진까지 내려갔다가 오면서 포로가 됩니다. 그런 장면을 갖다가 이제 그걸 담아낸 작품집인데, 주옥 같은 문장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좀 기회가 되신다면 읽어보시면 참 한국 전쟁사를 한번 새롭게 볼 수도 있고, 아마도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거는요, 이 판문점이라는 작품집입니다. 표지글에 우리 민족의 오랜 과제, 통일과 남북 교류의 해법들을 제시한 작품이다. 이렇게 표지글을 달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이 작품이 아마 그 중고등학교 그 문학 책에 수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타량이나 나상도 실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그 대표 작품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또 가끔 이제 술 한잔 하면 이 책 아니면 이 책이 아마 노벨문학상을 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선생님은요, 제가 처음 뵌 거는 이제 90년대 중후반이었는데,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그때 이제 그 선생님께 본격 소설 공부를 하러 문화에 들어가서,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자꾸 하시던 날까지 제가 인연이 닿았었습니다. 2016년도 9월 달에 돌아가셨는데요. 참 많은 그 추억이 있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 선생님은요, 그 주역에 상당한 그 조예가 깊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간 날 때 보면은요, 선율이 지필실 농장 원두막이 있는데, 그 원두막에서 혼자서 주역 궤도 뽑아보시고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이 역학 공부를 했다고 하니까 좀 이뻐하셨는데, 참 할 말이 많네요. 참 사랑도 많이 받고, 참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참
그립고 보고 싶네요. 5월달이 되니까 왜 이렇게 보고 싶고 그리는 사람이 많은가요? 이제 하루는 이제 제가 이제 간지 몇 번 수업을 들었을 텐데요. 강의가 끝나고 나면요, 이제 그 생맥주집을 예약을 해놓고 이제 다 수강생들이 갑니다. 가면은 사실 그 뭡니까 강의실보다 생맥주를 마시는 그 시간이 그 생맥주집에서 강의가 진짜 본 강의입니다. 참 보고 싶네요. 하루는 저한테 박경원 넌 뭐 하다가 이 소설 공부하러 왔어? 그래서 저는 그 시하고 그 에세이 공부하다가 그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본격 소설 공부를 하려고 선생님 작품을 제가 평상시에 좋아했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문화에 찾아온 거라고 그랬더니 뭐 가지고 먹고 사냐? 그래서 저 역학 공부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서 야 그러면 내 사주 좀 한번 봐봐. 딱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생맥주집에서 이게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몇 시인지 아세요? 그랬더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시에서 6시 사이라고 들었는데 어디 가서 이제 이걸 보게 되면 묘시라고 해서 묘시로 알고 있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선생님이 1932년 음력 2월 9일생입니다. 새벽시인데 제가 여기에 인시로 적어놓고 무인시로 적어놓고 왜 새벽이라고 하는 거냐면요, 뭐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풀어보고 보니까 선생님은 김효시가 아니에요. 무인시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가 보니까 선생님은 김효시가 아니라요 무인시가 맞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그래서 쭉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좀 문자 좀 썼습니다. 이 사주가 2월의 을목으로 태어났죠. 봄날의 을목, 즉 괴나리 진달래에 비유한다고 했죠. 그리고 사목입니까 생목입니까? 뿌리가 인목이 있고 묘목이 있으니까 생목이죠. 거기다가 해수가 있어갖고 해, 묘, 미, 삼합인데 두 개가 합이 돼서 반합이 됐으니까 뿌리가 탄탄히 내린 그러한 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주가 이제 그리고 수생목하고 있죠. 수생목하고 있고 수생목하고 있으니까 신강사주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5대2가 되죠. 5대2. 그러니까 신강사주가 되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 현상을 봐야죠. 무게합이 있죠. 을경금, 을신충 없고 무게합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항상 건너가 있으니까 합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요. 지지에서는 해묘미 반합이 되어 있고 인신충이 되지만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잠재성이지 이건 충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용신을 봐야 되겠죠. 용신을 보는데 자, 2월에 태어난 진달래가 뿌리를 이렇게 참 깊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내려고 했죠. 그리고 옆에 물도 있고 좀 물이 봄날에 치고는 물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런데 이 무토라는 무토는 산이죠. 양토니까 산에 비교하죠. 자, 이렇게 이런 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도 있고 뿌리도 탄탄하고 산도 있고 하니까 이제 한 가지가 빠졌죠.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이때 태양만 떠주면 됩니다. 근데 태양은 지금 떠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면 인목지장간에 병화가 들어 있습니다. 인목지장간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생목이기 때문에 무토에다 심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물을 주고 있고, 태양은 어디 이 암장에 있으니까 마음이 거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중병화가 용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운을 한번 이제 볼까요? 자, 그런데 자, 무인시가 되면 지금 산에 핀 꽃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기묘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기묘시가 되면 을목일주가 기묘시가 되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문자를 좀 썼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노류장화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노, 길로 짜죠. 노류장화. 노류장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나요? 장자가? 을목일주가 기토를 보면 길에 핀 버드나무다. 이게 간목으로 태어난 사람이 기토를 보게 되면 노류가 되고, 꽃으로 태어난 사람이, 을목으로 태어난 사람이 기토를 되게 되면 담장 밑에 핀 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문자를 좀 썼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뭐 노류장화? 딱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왜 그럼 무인시로 보는 거냐? 그래서 무인시가 되면요. 무인시가 되면 고산지초가 됩니다. 고산지초, 고산지화. 높을 고에 산, 몇 산자죠? 그리고 지화가 됩니다. 꽃화자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고산지화, 높은 산에 핀 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고산지초라고도 얘기합니다. 고산지초. 또 이 고자를 어떻게 쓰기도 하느냐면 외로울 고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죠? 외로울 고자. 산에 외롭게 핀 꽃이다.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은 고산지화가 맞고, 고산지화라는 건 높은 산에 핀 꽃이니까 선생님은 에델바이스와 같은 꽃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아는 척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에델바이스? 맞아, 내가 그런 것 같아. 그러시면서 뭐 갑자기 그 생맥주를 드시다가 그냥 진지하게 막 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 봐라. 이 문자도 좀 쓰고 그러니까 이게 뭐 1, 2년 한 공부한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듣더니 박경호 이 공부를 얼마나 했어? 그래서 아니 좀 했습니다. 그냥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아침 일찍이고 뭐 저녁 때고 때낮이고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박형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막 물어보시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사랑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좀 말을 안 들어서 야단도 되게 많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은 생긴 것, 직업, 뭐 체격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시간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무인시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고산지화, 즉 맑은 산에 핀 맑은 공기 속에서 산 속에서 살아가는 산새와 같고 산새와 같고 그런 에델바이스 같은 꽃처럼 그 사주가 맑은 사주가 되는데 기토 아까 그 노류장화가 되면은요 옛날로 말하자면 보부상이 됩니다. 보부상. 을목일주가 기토를 보게 되면 길에 핀 꽃이라는 얘기죠. 담장, 담 밑에. 그렇게 되면 길로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보부상이나 그리고 이제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길에 핀 꽃은 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면 요즘 말로는 제비족이 되는 겁니다. 제비와 같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토가 되면 남자는 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토가 여자라고 그랬죠. 부인이고 여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부인도 품격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무토가 되게 되면 부인을 잘 얻게 되고 또 그때부터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자신이 제비가 아니면 부인이 꽃뱀이 되고라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그 품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람발자 시간 문제라는 게 바로 이 역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시간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요,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옆에서 지켜보았던 그런 사람들의 사주를 볼 때에 공부가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중병화가 있는데 이 여러 그 예술가들이나 이렇게 예술가나 이런 그 작가들도 포함해서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요. 사주에 지금 인목이나 또는 사주의 병화 또는 간목이 인목이 없으면 간목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작가나 예술가 쪽으로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왜냐면 이 임자가 바로 이 임자가 뭐냐면 요 음목 이건 양목이죠. 양목. 요거는 음목이고 요거는 음수죠. 이게 해묘가 됐다고 했는데 이게 붙으면 뭐가 됩니까? 연기할 연자가 되죠. 연기하는 연자. 이 연기 연자가 있다는 건 뭐냐면 몸으로 연극 배우나 배우들처럼 탤런트처럼 몸으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글로써 연기를 하는 사주가 되는 겁니다. 묘지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로 돌아다니는 길, 기토가 길이죠. 기토는 이 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밭이라고 그랬죠. 또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밭으로 된다고 그랬죠. 밭전자. 그래서 작은 농사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글로써 연기를 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자 그렇게 해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저를 인정했다라는 역학 실력을 인정했다라는 걸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갑진 자 어린 시절 대운을 보고 이제 세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일 대운인데 갑진 대운 어린 시절에 꽃피는 춘삼월이 왔죠. 자 꽃피는 춘삼월이 왔습니다. 이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을목일주가 여기서 간목을 봤습니다. 간목을 보면 새가 큰 나무 유실수죠. 유실수에 둥지를 틀었다. 새가 큰 나무 위에 둥지를 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때 그리고 을목은 갑 다음에 오는 임대인 임차인이겠죠. 자 갑과 을 임대인 임차인 주인인데 이때는 을목이 이 나무 이 유실수에 큰 느티나무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새가 이 큰 나무의 소유주가 됩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을목이 어린 시절에 갑목, 갑진이라는 이 좋은 옥토와 오아시스 얘기했죠. 옥토와 갑목을 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등락지목이라고 합니다. 이 득할 득자죠. 그래서 등락지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가 나무를 득했으니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때 2등 임차인이 1등 집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차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등락지목이라는 건데 이걸 좀 많이 활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간목의 을목을 보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등락지목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 선생님이 이 선생님도 이제 공부를 잘 하셨는데 신동소리를 들었답니다. 서당에 들어가기 전부터 천자문을 다 외우고 뒤로도 막 줄줄 외우시고 했을 정도의 신동이셨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어린 시절에도 두각을 나타냈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아까 산에다가 뿌리를 내렸다고 했는데 산이 이렇게 큰 산이 있다면 을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아까 에델바이스라고 치고요. 고산지대에서 피는 에델바이스 꽃이죠. 이 꽃이 뿌리를 깊이 이렇게 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임과 해와 묘가 뿌리를 내렸으니까 이 큰 산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을사, 이제 17에서 을사가 왔죠. 요때가 보면은 우리 학교로 남한 쪽의 학교를 보면 이때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나이죠. 17살이면 요때에 이 을사대운 요때에는요. 이때 다시 새가 나무에 등락지목을 등지를 트고 있다가 이때는 다시 날아가는 격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을목이 새가 되고 사가 다시 해를 충이 되죠. 사에 합이 되는 걸 충이 되면서 이때 고향을 떠나는 일이 생기는데 바로 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인민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원이 되면서 울진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고향을 떠나서 이제 그 텃세가 철새로 변하는 것과 같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의 부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남녘 사람, 북녘 사람의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해서 계속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해가지고 요때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20대 초반에 그 작가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황순원 선생님이 이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김동리 선생님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문단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참 뛰어난 그런 작가였습니다. 근데 아까 인중의 병화가 있었는데 요때 요때에도 요때 이 사중에도 병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은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태양의 열기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우여곡절을 겪었죠. 고등학교 3학년이 전쟁에 참가하고 여기서 그 포로가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월남을 하게 됩니다. 단신 월남을 하게 됩니다. 그 20살 나이에 월남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제면소에서 부두노동을 하고 제면소에서 취직도 하고 미군 부대에서도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다 그때 이제 소설로 해서 이때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데뷔를 하고 27세에 아까 원국에 있던 인중병화, 나의 꿈, 나의 용신이 떠올랐죠. 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작품을 막 써내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작가로서의 그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대학에 출강을 나가기 시작합니다. 대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이렇게 되면서 이때 아마 34살 때인가요? 요때 3살 때인가 이때 그 동아일보에 서울은 만원이다를 연재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2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때 10월 달까지인가 그해 10월까지 연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인기 작가 또 유명 작가의 유명세가 이제 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특강도 나가시고 대학에 이제 출강을 하시고 하면서 이때 이제 여기서 요 대운 정미로 넘어가는 요때 요 마지막 운에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37에서 47일 정미 무신에 제가 별표를 그려놨죠. 자, 여기서 이 37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0년, 56세가 될 때까지가 선생님의 가장 정말 전쟁도 경험을 하신 분이지만 이때야말로 이제 격동의 우리 한국 현대사 격동 속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보내시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독재 시대 때 이제 그 민주화 운동하고 이제 그 작가들의 단체도 선생님이 이제 만들고 또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그 사회 활동도 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 유신 반대, 뭐 민주화 운동하고 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50, 60 때까지 이제 계속 20여 년을 갖다가 이제 감옥에도 가시고 또 문인 간첩단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산의 그 정보부에도 끌려가시고 또 보안사에 가서 고문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서대문 교도소에도 가시고 남한산성에도 가시고 그랬었는데 이때 정말 영역이 그냥 막 참 교차하면서 파란만장한 삶을 사시면서 그 후에 이때 그러한 생활 속에서도 엄청난 작품 활동을 하십니다.
이때가 왜냐면 정말 아까 용신 내 꿈이 인중병활경이 떠오르고 결혼도 하시고 참 좋았는데 그리고 유명 작가 반열에 오르고 젊은 나이에 그렇게 됐는데 이때 정리가 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왜 그러느냐면 정화가 여름날에 이 사주에 여름날에 뜨거운 정화 불이 왔죠. 이거를 계수가 충을 시키거나 임수가 정임 합을 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토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냐면 해묘 이때 미가 되면서 해묘미가 되면서 요 신금 있죠. 이 신금하고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 이건 금이죠. 금이고 이건 목이죠. 이쪽은 삼합이니까 금목이 서로 싸우는 형국이 됩니다. 이걸 금목쌍전이라고 합니다. 금목이 서로 싸우면서 전투가 벌어지면서 내 뿌리가 잘려나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탄탄한 뿌리가. 그러니까 해묘미 거기다 인까지 있죠. 그러면서 이 금하고 부딪히면 싸움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승자승 원칙. 금이 목을 자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거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랬죠? 이거는 관이 됩니다. 관. 우리 전에 배웠죠? 정관입니다. 정관. 관청. 즉 국가와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소위 관이 나한테 멀리 있고 관이 제일 밑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이 선생님은 보면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겁이 없으신 분이에요. 좀 무감각하시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또 적응도 잘하시고, 그러면서 이때에 이 관하고 부딪히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자, 이때 무신으로 금목승전이라는 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7서부터 무신이라는 대운이 왔는데 이때는 또한 내가 뿌리를 남기고 내렸던 이 산 아닙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이때 무토는 아까 고산지와 내가 높은 산에서 꽃이 피는 에델바이스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건 용신이나 다름이 없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이 많은 물을 무토가 흡수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목이 해묘미가 돼서 금목 싸웠던 게 이번엔 반대로 이 금이 와서 나를 치는 격이죠. 이 대운이 와서 가을로 접어들면서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힘이 좀 약해지죠. 근데 이때 관이 와서 나를 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선생님네 집에 매일 형사들이 와가지고 동태 파악을 하고 동향 보고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에 이 무렵에 선생님의 그 수강생 중에 누가 그 소설 공부를 하러 왔느냐면요, 보안사 현역 준이가 그 50 시절이죠. 이때 그 보안사 준이가 현역 신분으로 소설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분은 순수하게 정말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 작품을 좋아하고 해서 문학 공부를 소설 공부를 하러 왔는데 선생님은 저희는 보안사 끈앞풀구나 해가지고 이 형을 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엄청 미워하고 야단치고 나는 요때 없었고 여기 요 대운에서 제가 만났는데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술자석에서 막 모이고 하면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미루어 짐작이 가죠. 몇 번씩 잡혀갔다 오고 뭐 보안사에도 잡혀갔다 오고 정보부에도 갔다 온 분이 아주 그냥 어떤 촉으로 아는 거죠. 거기다가 또 이 형님 얼굴이요, 그냥 얼굴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무섭게 생긴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와서 강의를 들으러 왔으니까 선생님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 형이 작품만 내면 그냥 집어던지는 거죠. 이걸 글이라고 써왔느냐고. 그랬는데 나중에는요 지금 그 제자분이 명단을 딱 보니까 그분이 그 청와대 옆에 그 보안사에 있었는데 주요 요시찰 인물들 잡아들여라 하고서 했는데 선생님
명단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직접 전화하면 안 되니까 믿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사모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공중전화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자리를 피해가지고 그때 구속을 면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놈이 보안사 끈앞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소설 공부를 하러 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정미 때하고 무신 때 이 신금이 맨날 이 뿌리를 치게 되고 한마디로 이때 협공을 하게 된 거죠. 당하면서 참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사모님은 또 어떤 분이냐면 여기서 결혼을 했는데 여기 마지막 병호된 마지막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서부터 민주화 운동하면서 잡혀갔고 신혼 때부터 잡혀갔으니 참. 자, 이 무토라는 건 참 좋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때는 협공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은요, 그 취미가 뭐냐면 등산입니다. 아주 산을 좋아하시는데 하도 그때 쫓기고 그러니까 혼자 산에 많이 가면 산에 북한산 그 집은 자택은 불광동이신데 그 미성 아파트에 계셨는데 그냥 하도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에 이제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산을 그 북한산을 자주 오르셨는데 그 산까지 같이 형사가 따라오고 그랬답니다. 자, 그랬고요. 자, 이제 57세부터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을목이 기토를 봤으니까 뭐가 됐죠? 노류장화가 됐죠. 자, 이때는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이때는 이제 한적하게 이제 돌아다니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요 유금이 있죠. 제가 이제 요때 선생님과 인연이 닿는데 요 유금도 관이죠. 이것도 관인데 이렇게 강한 양금과 부딪히면서 싸워왔던 분이어서 이 유금 정도는 잽도 안 됩니다. 말하자면 이 유금을 가지고 해묘미가 되어 있고 이 뿌리가 튼튼한 이 나무를 자를 수는 없습니다. 즉 이때는 칼이나 가위, 면도칼, 가위 가지고 이 도끼에 얻어맞았던 뿌리를 자를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금이 와서 나랑 부딪히긴 하더라도 이거는 무난히 넘어가고 이때부터는 좀 한적하게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좀 안정됐다고 그럴까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새가 돼가지고 평야를 날아다니니까 많은 여행을 다니셨는데 이 선생님은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신 분입니다. 아프리카에서부터 저 유럽, 물론이고 미주, 저 남미, 저 페루, 또 쿠바까지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신문에도 이제 크게 한국의 분단 작가가 왔다고 크게 이제 신문에도 나고 우리도 이제 보게 됐는데요.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셨습니다. 전 세계 다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글을 이제 쓰시고 했는데 이때 67세 이때 오면서 경술로 왔죠. 경술이 왔습니다. 자, 을목하고 경금, 가을에 우박이 내릴 때죠. 근데 이 우박을 갖다가 을경합이 되죠. 을경합이 되는데 이 우박을 직접 맞는 형국이 됩니다. 그럼 이때 되면 이렇게 되면 몸이 좀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무엇으로 다뤘느냐면 이 유인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금과 임수는 관계가 참 좋은 관계입니다. 경금과 임수는 여기에 우박이 떨어지는 걸 임수가 계속 닦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씻어낸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질 수가 있지만 연세도 이제 적은 연세는 아니시죠? 이렇게 돼가지고 요때에 큰 게 많이 아프시고 한 건 없으셨고 좀 과로를 하셔가지고 좀 그러시는 거지 어디가 지병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 요때는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았냐면 임수가 경금 우박을 내리는 걸 많이 씻어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때 을목은 무토하고에도 관계가 아까 깊다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좀 더 이건 나중에 고급반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즉 경금 있죠. 이 경금은 나를 극하는 거고 나를 합시켜서
우박을 맞추는 건데 이 무토는 토생금을 하게 되죠. 잠깐 말씀드릴 무토는 토생금.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 경금을 을목이 이길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토생금을 하니까 금은 더 힘을 받아서 튼튼했죠. 또 밑에서 토생금 하니까 이 힘이 탄탄한 거죠. 그런데 우박이 내린다면 이걸로 닦아내고 합의되는 거를 어떻게 되냐면 이 무토가 토생금을 해주는데 을목은 무토를 이길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목국토하니까 을목은 이길 수가 있죠. 즉 이 흉신의 어머니 무토 토생금을 을목이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협상이 벌어집니다. 자, 네가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굴면 나는 너를 도와주는 너희 어머니를 나는 치겠다, 극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흉신을 돕는 글자를 딱 잡고서 협상을 할 때 사람이 어떤 큰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때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쭉 해서 이제 편안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시고 신의 대운으로 오죠. 이때 또 한번 을신축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박 내리고 서리 내리는 거를 임수의 역할을 가지고 임수가 많이 이거를 서리 내리는 거 씻어내는, 빨리빨리 씻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무토가 있음으로 해서 신금이 바로 치는 거를 토생금 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거를 을목이 또한 이걸 두고서 협상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때하고 이때 무토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무토는 아까 재라고 그랬죠. 재. 이건 재물입니다. 이건 재. 정재가 됩니다. 이때 이런 이 도움을 받으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럴 때 이제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의 재물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때는 재물운이 이제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세가 많이 더 들어온다거나 뭐 출판 계약이 이루어진다거나 뭐 이런 많은 좋은 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왔죠. 해묘미가 왔습니다. 해묘가 되는데 또 왔죠. 해묘가 되면서 그러면서 신금하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싸움 벌어졌던 게 한번 이제 내 힘이 더 강해졌죠. 해묘가 돼 있고 인목이 있는데 내가 힘이 또 왔죠. 그리고 이제 완전 겨울로 들어왔는데 이거하고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면 이때 77세에서 여기 5년이니까 77세에서 51세죠. 51세 그리고 51세가 되고 81세가 되고 이때 일로 82세가 되면서 86세까지 이 해운에 있는데 요 대운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이때도 이제 그 겨울에 금목 상전이 벌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2016년이었는데 을미년이었죠. 그때가 을미. 그때 연도도 해묘 그리고 을미년이었습니다. 을미. 그때가 을미년이었습니다. 이때 요 을미년이었고 그해 가을 9월에 돌아가셨는데 대학 감이 오시는죠. 자, 잠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2월에 을목으로 태어난 개나리 신달래에 비유한다고 그랬죠. 2월에 진달래로 태어났는데 3목인가 생목인가를 보라. 3목이 아니라 이건 생목이죠. 생목이고 또 계수와 임수가 수생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신강사주라고 봤고요. 여기가 내가 뿌리가 내릴 수 있는 무토 있고 아까 그림 그렸죠? 을목이 무토 산에다가 뿌리를 깊이 이렇게 내렸다. 그래서 산의 주인공이 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진 어린 시절을 이제 연도를 보니까 용신은 자 인중병화라고 했죠. 자 7살부터 16살까지를 보니까 어떻게 됐죠? 갑진 그래서 등락지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2등이 1등 되고 새가 둥지에 집을 짓는 격이니까 좋다고 했죠. 그리고 을사 이때 되면서 어떻게 되면 사해축이 되면서 고향을 뜬다. 고향을 뜨는데 이때는 어떤 역할도 있느냐면요. 이때는
어느 해에 비가 많이 내렸다 하면 이때 뿌리채 뽑혀, 이 물이 일로 쓸려면서 뿌리채 뽑혀가지고 산에 가서 뿌리를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충이 되면서 텃세에서 철새로 변한다. 이렇게 보고, 자, 27세에서는 병화가 들어오면서, 이제, 완전히 문단에 작품 발표하고, 데뷔를, 완전 정식으로 데뷔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유명 작가로, 반열에 오르기 시작한다. 용신이, 이, 지장간에 있던 게 또, 같은 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미에서 여름날에 정화가 들어와서 을목이 좋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계수와 임수가 있어서 이걸 충분히 견제해 가지고 좋았는데 여기서 미토에서는 해묘미가 되면서 금목 상전이 돼 가지고 내 뿌리를 얻어맞는 격이다. 그러면서 파란만장한 삶이 시작이 되고 또 감옥에도 가고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금입니다. 유금은 자, 이 무토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좋다고 그랬죠. 무토. 나의 재물이면서 또 내가 산에, 새가 산에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선생님이 절에 들어가서 이제 작품도 많이 쓰시고 그랬는데, 그렇고요. 자, 이때부터는 관운이 와가지고 이 뿌리를 때리지만 이 강한 금하고 싸웠던 이 뿌리가 결코 이 금화에는 지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이때부터는 좀 한적한 삶을 사시고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이때 아마 이때까지도 뭐 강의를 하여튼 70대 중반까지 하셨는데요. 70대 초반인가 중반까지 강의를 하셨는데 또 특강도 나가시고 했는데, 자, 이때 이제 가을이 되면서 우박이 내리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나를 합시키려고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지만 이 임수로 계속 우박 내리는 걸 씻어냈다 이렇게 보고, 신금에서도 마찬가지죠. 을신충이 되는 걸 임수가 닦아주고 빨리 씻어내고 했는데 지지에서는 해묘미가 되면서 다시 금목 상전이 붙는 거다. 거기서 이제 가장 한 가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을목일주가 을의 일주들은요, 을해는 이거 포태법이라는 거, 12운성 포태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제 그 나중에 또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여다보시고, 12운성 포태법에서 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포태, 양생, 욕대, 로광, 세병, 사묘가 있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늙고 죽어서 묘지에 들어가는 걸 그려놓은 건, 그 과정을 얘기한 건데요. 이 해는 을목일주에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요때 다 정확하게 요때 오면서 거기다가 또 다시 또 부딪히고 하면서 또 을미년이 되면서 해묘미가 되고 하면서 뿌리가 잘려져 나갈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자, 조금 정리가 되셨는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사주는 정말 공부할 게 많은 사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요, 8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85세에 돌아가셨는데, 이게 지금 4년 됐죠? 85세, 2016년에 돌아가셨는데, 꼭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참 연세가 그렇게 많으신데도 술 한잔 드시면, 우리 엄마가 말이야, 박경호, 우리 엄마가 말이야, 어저께 꿈에, 뭐 이게, 참 애들 같았는데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책을 한 권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큰 산 너머 별이라고 있죠? 요게 보면 뭐라고 써놨느냐면, 견산 이호천 선생님 1주년입니다. 1주년. 이제 제자들이 14명이 이제 작품을 내서 이제 출간을 한 책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낸 책인데, 여기 제 작품도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고온소필이라고 제가 쓴 게 있는데, 이 작품 중에서 제가 쓴 게 제일 잘 쓴 겁니다. 자, 시간 되시면 이것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 지금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남녘사람, 북녘사람 있죠? 이 책의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나오는 그 주요 장면들이 있는데, 그 오대산 월정사에서 울진까지 내려갔다가 오대산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폐잔병이 됩니다. 즉 폐잔병이 아니라 낙오병이 되는데, 그때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요. 누구죠? 메가다 원수의 그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 후퇴를 하게 됩니다. 후퇴를 하는데, 후퇴를 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낙오병이 됐는데, 그때 오대산 얼정사에서 저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강원도 양양을 그 근거지로 하는 빨치산 그 노차순 씨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노자순이라고 이제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선생님은 19소년이었고 중대장 연락병이었는데, 그 사람은 빨치산은 선생님보다 10살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29살이었는데 굉장히 그 예우를 갖춰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길을 안내해 가지고 양양으로 넘어갑니다. 양양으로 그 오대산을 넘어서 정족산으로 해서 양양 수리마을이라는 곳에 내려가는데, 거기가 바로 남대천 앞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이제 국군 헌병한테 포로로 잡히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수리마을 그 뒷산속, 오대산으로 이어지는 그 산속에서 그 빨치산과 함께 3일간을 그 바위 굴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3박 4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그 헤어지면서 그 빨치산 노차순 씨가 헤어지면서 나는 고향으로 가겠다, 양양으로 가는데, 지금 그 선생님도 저쪽 그 인제 쪽으로는 안 가는 게 좋을 거다. 지금 거기 전투가 치열하니까, 자기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거기 전투가 치열하니까 아마 양양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아니면 고향 쪽 원산으로 올라가시는 게 나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의 그 노차순 씨라는 분이 자기네 집에 가서 그 무명옷을 가져와 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리고, 그때 인민군복을 벗어버리고 이제 무명옷을 입고 그 산속에서 이제 내려오고 이 빨치산은 그분은 먼저 가버리고, 나중에 이제 이 선생님이 혼자 이제 3박 4일을 보내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거기서 이제 남대천 거기서 이제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이제 잡혀가지고 포로로 일행이 돼가지고 고향 원산까지 쭉 올라가는 것까지 쭉 나와 있는데, 정말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제가 여기 역학에서 길을 묻다, 이 제 책이죠. 여기서 이제 이호철 선생님의 사주가 나오는데, 그 사주에 연관된 그 소설을, 그 운명적 소설을 제가 담았는데, 그 과정을 제가 여기다 잘 담았습니다. 뭐 기회가 되시면 또 제 것도 읽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그 오대산에서부터 그 양양 수리마을 뒷산 바위굴까지 오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한 100리길 정도 되는데, 그 길을 선생님이 말년에 이때쯤 67 요 대운에서부터 여기까지 말년에 그 길을 찾으시려고 엄청 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각 언론사나 방송, 또 출판사에서 그 길하고, 또 특히 3박 4일을 머물렀던 그 바위굴을 찾으려고 6.25 특집으로 다루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많이 그 수년간 찾았는데 못 찾았답니다. 뭐 KBS, 뭐 MBC, 뭐 공중파 방송에서 많이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고, 2008년도에 선생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지금 선생님 그 집필실에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한종호 형이라고 있는데, 같은 이제 수강 제자들이었죠. 아주 저 4시 가서 이제 그 길을 바위를 찾게 됩니다. 참 천운이 도왔는데, 그날이 어떻게 되냐면 마침 선생님이 그 바위에 도착한 날, 또 그날 우리가 찾게 된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날이었는데요. 그래서 그해 2008년도 10월 달부터
쭉 매년 그 길을 그 바위에도 가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참 한 10여 년을 제가 같이 다녔는데요. 한 해는 처음 그걸 시작할 때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잊어버리지 않는데 4월 5일 식목일이었는데 그날 그 산에 둘이 들어갔다가 조난을 돼가지고요. 조난당해서 2번을 죽을 뻔했습니다. 휴대폰도 안 터지고 그래가지고 아침 8시에 딱 출발을 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민가를 발견할 때까지 딱 밤 8시더라고요. 딱 그 집에 들어가니까 12시간을 갔다가 헤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런 사연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로 그 장면을 제가 여기다가 그 고온소필이라고 해서 썼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아마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스승의 날도 다가오고 해서 거기 바위에 갔다 왔습니다. 그 양양 수리마을 그 바위에 우리 회원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마침 또 거기서 누굴 만났느냐면요. 그 펜션 하는 집에 있는 분이 선생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펜션 주인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응모를 했는데 그때 심사위원으로 뽑아 주신 분이 선생님이신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참 묘한 인연이에요. 뭐 오늘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선생님 공부할 게 많은데 오늘은 뭐 시간상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마 한 사람의 삶과 이런 사주의 그 연관성이라는 건 정말 참 운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이런 유명한 작가분들의 이 사주를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가 길어졌는데 좀 이해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